뭐야, 앞에 이게 뭐야? 로카입니까? 야, 디스포일러 이거 눈에 가시였는데 드디어 바뀌나? 저건 소나타하고 비슷한데? 택시라서 그렇다고? 아이, 택시는 제발 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멀리 잘 가는 전기차 아이오닉 6였는데요, 아이오닉 6가 가장 잘 나가는 차는 아니었죠. 거리 정말 좋고 차는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나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가 양산 모델 나오기 전에 요런 차가 있었잖아요. 프라퍼시 컨셉트. 이걸 보면 뭐 괜찮습니다. 괜찮죠? 근데 실제로 나오고 보니까 이게 같은 차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 디자인 요소가 거의 없죠. 전체적인 덩어리감이 멋져야 되는데 지금 느낌이 너무 무난하게 바뀌었어요. 비율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 각각의 요소들은 어떻게 살렸는데 그 요소들이 그대로 오면서 소재가 저렴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좀 안타깝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그럴만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였잖아. 이 차 디자인할 때 최종 단계, 그러니까 외부의 소재라든지 뭐 요소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이런 단계가 코로나 때였어요. 못 만나서 그런가? 줌으로 회의하고 CG로 컨펌하고 CG로 쭉 보니까 오, 멋있네, 괜찮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CG는 실제 소재감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요. 그냥 생각이. 사실은 전혀 모르지만,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코로나 일단 끝났잖아.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이제 차 보고 방에서 이렇게 삥 둘러쳐갖고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보면서, 야, 씨, 이거 어쩌면 좋지?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는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곧 나오는데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어떻게 좋아질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디자인 개선 당연히 필요하죠. 디자인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오닉 6 디자인을 보면요, 전면 이렇고 측면 이렇고 후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몇몇 부분은 아쉽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요 자잘한 것들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뒤에 있는 요 스포일러 차체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게 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무거운 게 뒤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게다가 이 소재가 생플라스틱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에서 생플라스틱이라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차체 색으로 도장을 하잖아. 차체 색으로 보이고 나면 그건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앞뒤 범퍼를 검정색으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놔두면 그거 괜찮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선 아무리 SUV라도 이 부분을 플라스틱이 아닌 것처럼 도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걸 나 플라스틱이요 하는 게 뒤에 이만큼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좀 저렴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자체의 소재감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런 요소는 있었습니다. 절연띠처럼 이렇게 검정색 라인을 쳤는데, 요게 물론 센서 라인이라고 해서 요 안에 센서를 넣겠다라는 거지만 옛날의 자동차들이 앞부분에 검정색 띠를 넣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현대 같은 경우도 스텔라 CXL, AMX 이런 차들 보면 앞에 검정색 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하얀색 차에 앞뒤로 검정색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많이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차가 너무 택시같이 생겼어. 아니, 내 차가 너무 플라스틱 부분이 많아. 고급차 이미지가 부족해. 그러면서 판매가 약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파격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요. 쇼카님께서 위장막 주행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고요. 옆모습 이렇고, 뭐 나름대로 뒷모습 이렇습니다. 전체 실루엣이 아예 못난 차는 아니에요. 예쁠 수 있는 차야. 요소들 조금만 가다듬으면 그러면 이렇게 멋진 차였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RN22E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아이오닉 6거든요. 아이오닉 6에서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요거는 예뻐. 그렇잖아요. 이렇게 램프하고 팬더하고 이런 식으로만 바꿔도 예쁠 수 있는데,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조금만 잘 나오면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N으로 하나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5보다 아이오닉 5N보다 6N이 더 빠를 것이다? 그러겠죠? 아이오닉 5N 25MI를 기다리고 있는데 25MI 나오는 거보다 이게 빨리 나와버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 아이오닉 6N은 한참 남았겠지. 자, 이번에 아이오닉 6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RN22E를 보면 헤드램프를 멍해 보이는 걸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만 바꿔도 훨씬 더 예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다. 지금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램프가 쭉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나타처럼 일자 램프를 앞에다 쭉 붙였어요. 마치 로보캅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좀 둥글둥글하고 좀 자동차에 눈, 코, 입이 있다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는 요거라면 괜찮다, 요거라면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아이오닉 시리즈는 픽셀 램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픽셀 램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게 될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자 램프는 현대 가솔린차의 특징, 픽셀 램프는 현대 아이오닉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일자 램프가 나온다는 거 좀 생소하긴 하다. 어쩌면 아이오닉 7처럼 이 픽셀 모양으로 일자를 쭉 이어가려고 하나? 그리고 현대의 다른 디자인하고 좀 다르게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냥 일자 램프로 소나타처럼 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날렵하고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아이오닉 6는 램프가 양쪽에 모여지는 느낌이 들면서 차 폭이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위장막이 조금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절연띠 디자인이었던 거 요거 사라지는 걸로 보이네요. 이젠 절연띠 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쪽에 디자인 요소들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공기 저항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EV3 같은 경우도 공기 저항이 상당히 잘 관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각이 졌다, 막연히 요소가 뭐가 추가됐다 해서 바로 판단하는 건 큰 오인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공기 저항 개수는 최대한 낮추면서 디자인에서 화려함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부분 디자인을 바꿔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 디자인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변화된 부분은 DSM,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거 생김새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구형 아이오닉5 카메라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죠. 스트림라이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유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이드 미러는 왜 네모네? 이게 여기 붙어있을 물건이 아닌 것 같았죠. 게다가도 이거 접었을 때 덩치가 너무 크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오닉 6가 새로운 디자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오닉 5는 굉장히 각진 디자인이고 아이오닉 6는 굉장히 둥근 디자인인데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 아이오닉 5와 6의 디자인을 다르게 한 게 아니고 아이오닉 5도 아니고 아이오닉 6도 아닌 그 중간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디자인으로 변경해서 장착해 줬네요. 근데 뭐 생김새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 디자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훨씬 낫긴 하네요. 근데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옵션이 아니긴 합니다. 편의성에서도 떨어지고 만약에 습기가 찬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취약하고 오염에도 취약하고 야간에도 불편하고 거리감 전혀 안 생기고 공기 저항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지언정 저는 그냥 거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써서 크롬 느낌이 나도록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 테스트 휠을 보면 이게 그렇게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는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휠이면 완전 검정색으로 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크롬이 있는 거 봐선 그렇게 칠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 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쁜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력과 다이나믹함을 둘 다 충족시키겠다 라면서 만들어진 휠로 보여지네요. 후면 살짝 보이는데요, 주행하는 모습도 봐도 네, 이런 느낌이고요. 가로로 이렇게 기다란 램프가 들어간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픽셀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아마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바뀔 텐데 지금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란 얘기들을 하거든요. 기존 느낌은 이랬는데 새로운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해지고 강인해졌어요. 마치 스포츠카를 보는 것처럼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6도 이게 스포츠카냐 패밀리카냐 아니면 중년을 위한 차냐 젊은이를 위한 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 상태로 차가 떡 나왔는데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포티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뒷모양도 소나타 페이스리프트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스포티한 이런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같아요. 약간 테두리 부분이 보이죠? 여기 검정색으로 일반 아이오닉 6하고 비해서 더 검정색이 많아 보이죠? 무엇보다 분명히 변화될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이 스포일러일 겁니다. 이 스포일러는 너무나 평이 나빴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소재감이 너무 나빠서 실제 디자이너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구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장막으로 덮여 있어서 정확하게 알긴 어렵네요. 스포일러 자체가 싫어요. 난 그냥 스포일러 떼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포일러가 이 차의 핵심입니다. 스포일러가 여기 있어야만 그 공기저항 개수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해야 되는데 아마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 차체색으로 도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이겼었던 엔지니어가 붙여야 된다고 해서 붙였다? 엔지니어는 공기저항이 적기만 하면 되지 뒷부분을 트렁크를 거기다 만들어 붙여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날개를 선택하신 거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방향이 그거죠. 이거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약간 덕테일과 웨일테일의 중간 정도? 어쨌든 포르쉐 911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자동차들이 911처럼 만들고 싶지만 911 같은 자동차는 911밖에 없어요. 그게 따라해지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튼 지금 이 윙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거 바디색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소재감을 확 올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카본으로 하면 어떨까? 지금 예상도도 왔습니다. 가차님이 주신 예상도는 앞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뒷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까? 글쎄 소나타하고 너무 닮게 그리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예상도를 봤을 때는 이거라면 괜찮다, 이렇게만 나와다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오닉 6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실내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나쁘진 않았어. 이 요소들 자체는 뭐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이오닉 6에서 가장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소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재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이 테이블이 플라스틱인 걸 참지를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책상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집에도 플라스틱 책상이 없어요. 다들 책상은 적어도 나무여야 돼. 이게 뭐 MDF든 파티클 보드든 꼭 원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테이블 상판은 나무여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나무예요. 가시가 박혀도 나무.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이걸 이해 못합니다. 아니 당연히 테이블이 플라스틱이어야죠? 플라스틱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 나무는 물 쏟으면 여기 스며들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냥 닦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소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서 플라스틱을 과감하게 써줬습니다. 이게 친환경입니다 라면서, 사실 친환경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거고 원가 절감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남겼냐? 많이 팔아야 많이 남기지. 원가 절감 아무리 해서 마진을 아무리 높여도 안 팔리면 꽝입니다. 무조건 팔려야 돼. 팔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아득히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소재감을 디자인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 잘하면 소재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BMW가 미니에서 했을 때 그랬잖아요. 미니는 보면 안쪽이 다 플라스틱인데 그런데 그게 너무 화려하니까 그 플라스틱이 그냥 좋아 보여. 난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미니 인테리어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니 오너들은 어쨌든 이 소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디자인으로 소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정말 과감해야 돼요. 미니가 그랬듯이. 근데 아이오닉 6라는 차는 이건 무난한 패밀리카잖아요. 실내에다 미니처럼 막 요런 버튼 달고 동그라미 달고 막 요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감한 디자인을 할 수가 없고 비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 소재는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요. 아이오닉 5도 이런 식으로 소재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아이오닉 5를 보면 옛날처럼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훨씬 좋아졌고 이제 소재감이나 레이아웃이나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했다. 이제는 실내 고급이라서 산다 이런 사람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오닉 5를 너무 옛날에 보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매장 가서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고급이었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에 미니멀리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뭐 센터 콘솔이라든지 너무 심심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요소를 더 넣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밀도 있게 들어가야 디자인이 잘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밀도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성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혹시 느끼셨어요? 테슬라 실내 보고도 성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테슬라 실내는 되게 성의 없다고 보죠. 외국 사이트들 보면은 디자인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구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우와 이거 디자인이 왜 이래? 라고 당황했던 거. 네이버 홈페이지 이게 디자인 잘 된 거지? 라면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던 분들 많죠. 우리나라는 아기자기하게 뭘 자꾸 넣어야 돼,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이번 디자인은 아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 디자인은 너무나 심플했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에선 조금 더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창문 스위치 계속 가운데 있어요. 창문 스위치는 당연히 가운데 있겠죠. 아니 그거를 설마 옮길까? 그거까지 옮기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스위치가 가운데 있는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다고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디자인 요소로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 소재가 저렴하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해주실 수 있을 걸로 충분히 기대해 봅니다. 사실 나름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는데 옆에 창문을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딱 열어줘, 그런 경우도 있어서 둘이 합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 구형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요 테두리 베젤을 흰색으로 했잖아요. 흰색 베젤을 왜 만들어 놨는지 우리 모두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아이패드에 흰색이 있어요. 아이패드 흰색을 사네? 그렇다는 건 흰색 베젤을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흰색 베젤을 넣는 거죠. 물론 있긴 한데 그게 더 예뻐야지. 지금 이걸 흰색으로 하고 나면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더 작아 보입니다. 왜냐면 디스플레이 테두리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걸 흰색으로 하고 나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도 흰색 바탕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차 전체가 다 하얗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차체를 검정색으로 해도 이 베젤은 흰색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아이오닉 6는 원체율 괜찮았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실수했나? 라면서 다시 검정색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모니터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어요. 윙렛 디자인이라고 해서 비행기 가장자리에 있는 윙렛을 이렇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는 모든 현대기아차 중에 제일 좋은 위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 웜톤 요것도 괜찮았는데 요것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 실내가 꽉 찬 느낌이 들도록 텅 비지 않은 느낌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요번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도 그런 식으로 좀 꽉 찬 느낌으로 단단한 느낌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라고 할 텐데, 배터리는 84kWh로 당연히 늘어납니다. 주행거리 자연히 소폭 상승하게 되겠죠. 10% 늘어난다고 하니까 700km 주행 예상해 봅니다. 기본 내비게이션 시스템 지금은 OW였는데요. 이게 CCNC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오닉 6는 참 안타까운 자동차기도 했죠. 아이오닉 6가 나오고 그 직후에 그랜저가 나오면서 그랜저가 CCNC를 도입한 첫 번째 차였거든요. 아이오닉 6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바로 구형차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좀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지금 현대기아는 반드시 그 시기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걸 안 해준다 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현대가 추구하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꼭 그 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좀 수시로 잠수함 패치라도 해줘서 많은 차가 같은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급을 나누는 것도 좀 웃겨요. 소프트웨어인데 차급을 왜 나눠? 그 안에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렴한 차에는 좀 넣어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저렴한 차에 안 넣어준다, 이거는 그냥 안 넣어주는 거잖아요. 저렴한 차용, 고급 차용 이렇게 버전을 나눠서 관리하면 이게 나중에 더 힘들거든요. 그냥 저렴한 차부터 가장 비싼 차까지 소프트웨어만큼은 똑같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만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메이커들은 소프트웨어 OS를 하나로 운영하는데 꼭 두 개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그 중에서 고급 버전인 CCNC가 들어가게 됩니다. CCNC가 들어가면 디지털 키 2가 들어오는데요. 디지털 키 2 많이 사용해 보셨죠? 어떤 거냐면 핸드폰을 들고서 차에 가까이 가면 그냥 차가 열리는 겁니다. 키나 스마트폰 같은 거 아예 꺼내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가서 시동도 걸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무선 충전에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안 올려놔도 돼요. 그리고 멀어지면 알아서 문이 잠겨요.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기능적으로 매우 훌륭한데 이게 가끔가다 작동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능의 완성도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트인 캠 2 들어가고요. 게임 기능도 들어가게 됩니다. 시네마 모드도 생기게 됩니다. 유튜브라든지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돼요. 넷플릭스 좀 제발 보여주세요. 전기차면은 그런 거 좀 볼 수 있어야지. 유튜브도 지금 웹 베이스 유튜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앱 베이스 유튜브로 제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앱 베이스 유튜브면 유튜브 앱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앱을 유튜브가 안 만들어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CCNC는 리눅스 기반이거든요. 요거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좀 바꾸셔야 돼. 이거 안 해도 되나? SDV라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계속 개발해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뭐 C++로 하실 거예요? 안드로이드로 개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한데 제가 뭘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자꾸 모르면서 자꾸. 그리고 기대되는 기능은 캐스퍼 일렉트릭이 요번에 들어가게 됐던 PMSA 요것도 거의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캐스퍼 일렉트릭 개발 현장에서 엔지니어분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캐스퍼 일렉트릭에 처음 들어갔지만 다른 차에도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돼서 다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2차 모든 것이 바뀐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언제쯤 출시될까? 올해는 아니고 내년 2, 3월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연말에 내놓으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보조금이 다 동나버립니다. 벌써 보조금 소진된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조금이 전기차를 더 보급을 하겠다는 건지 보급을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 보조금이 나오는 시점이 1월은 또 안 나와요. 이것저것 승인하고 지자체가 뭘 자시고 하면 대충 2, 3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오는 달에 차를 출시를 해야 돼.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오닉 6도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2월, 3월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긴 해요. 한 5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요번에 정말 중요한 건 택시로 내놓게 되면 당장 물량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미지 손해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디자인을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택시 이미지 없이 저건 당연히 자가용이구나, 저건 되게 고급인 전기차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고급화 전략을 좀 내세워주면 좋겠다. 택시로 당장은 팔지 않는 걸 고민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이오닉 6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뭐 사실 저희가 가진 정보가 별로 없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으셨겠지만 이 차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이오닉 6는 사실 굉장히 좋은 차예요. 이거 스탠다드 레인지로 하면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아이오닉 6 스탠다드 레인지면은 사실 어지간한 분들은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지금 3,000만 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잠깐만, 우리 EV3하고 가격이 거의 같은 거예요. 물론 깡통 기준이고 EV3는 어느 정도 옵션이 붙어야 같은 가격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오닉 6 이 정도면 괜찮은 차인데 이 차가 굉장히 멀쩡하다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6 가격 인하도 했고 재고 차량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매장에서 아이오닉 6 실제로 보시고 현행 아이오닉 6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라면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아이오닉 6를 기대해 보겠다 라는 분들은 이 이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아이오닉 6 나왔을 때 구매로 이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로 느껴지신다면 전혀 광고 아닙니다. 저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아이오닉 6도 이게 이렇게 안 팔리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전혀 광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너는 아이오닉 6 살 거냐? 저는 EV3가 더 EV3